이게 이제 23m짜리 동상, 세계에서 제일 큰 동상이라 그러는데 녹슬지 말라고 금을 19억 원어치를 쏟아부었죠. 이런 거 말고도 10대 초반의 김일성, 후반의 김일성, 행군하는 김일성, 쌍경 든 김일성, 오른손 든 김일성, 앉아있는 김일성, 왼손 뻗은 김일성, 더 뻗은 김일성, 총검술하는 김일성, 자기 어록을 들고 있는 김일성, 소년을 안고 있는 김일성, 소녀를 오른쪽으로 보낸 김일성. 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김일성입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 그리고 쭉쭉 올라가면서요. 나중에 죽었죠. 자, 농사 수확을 기뻐하는 김일성이고, 말탄 김일성, 금을 좀 많이 섞은 김일성이고요. 금을 많이 섞어서 아랫도리 자른 김일성, 대리석으로 서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또 서 있는 거 다 씻어버린 기타 등등 다 합치면 한 38,000개 됩니다. 근데 이 38,000개 말고도 김정은 시대 들어서면서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는 게 김일성 동상 옆에 김정일 동상 세우는 거죠. 38,000 곱하기 2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은요, 우상숭배를 국가 차원에서 강요하기 때문에 이게 깨져야 돼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우리의 선한 행위들이 선한 열매를 맺지는 못하죠. 우리는 좋은 뜻으로 북한을 지원해도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고 많은 분들이 회의감을 갖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강제로 동원돼서 절합니다. 왜 북한 사람들이 불쌍하냐? 지금 가난하고 굶주린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진정 불쌍한 것은 충분히 영원한 지옥에 가잖아요.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얼마나 또 많이 보낼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을. 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대학가 운동권을 완전히 쓸어버렸죠. 그러니까 운동권이어도 어디 겉다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이런 데까지 들어가지는 못해요. 근데 운동권 정말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걸 했죠. MT가 가지고 김일성 충성맹세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만수무강 아래 이 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결단으로 나아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을 사수하며 조국이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사을 지나겠다. 이게 뭐냐면요, 하여튼 모든 게 다 미국 탓이에요. 진정한 사회주의 나라, 진정한 공산주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부익부 비린빈이 없고 이 부정부패 세력들이 다 척결되고 평등한 세상이 되는데 미국 놈들이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나가는 게 먼저예요. 그래야지 진정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해방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일이라고 본 겁니다. 이걸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그 당시에 이 주체사상 혁명이죠. 주체혁명이에요. 이걸 위해서 목숨 걸었던 사람들을 보면은요, 너무나 순결할 정도로 헌신적이었어요. 모든 걸 여기다 다 바친 거예요. 통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복음 통일하기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그러나 이 주체혁명 하기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지식인들이고 학생들이니까 나중에 뭐 하겠어요? 사법시험도 붙고 행정고시도 붙고 외무고시도 붙었어요. 이게 일종의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이 사상을 가지고 사회 각계 가층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언론계로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기 시작하니까 정치권으로 들어갔죠. 제가 잘 아는 주사파 친구도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 제가 판결문 한번 가져봤어요. 이런 일도 많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선노동당과 수령님 앞에서 나의 전생애와 생명을 걸고 다음과 같이 맹세한다. 이게 판결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나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수령님의 전사이다.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실 것이다. 통일하기 위해서 목숨 걸었어요. 우리 이 영광된 날 땡땡땡 동지, 국회의원이니까 저 이름 뺐습니다. 이 땅을 축하하며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일 지도자 비서를 조국 통일의 그날에 모실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자. 복음 통일을 위해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주체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80년대부터 이런 혁명 전사들이 남한의 무지기수로 나오기 시작했죠. 네. 설마 하지만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선수들끼리는 잘 압니다. 이걸 이제 NLPDR이라고 그러죠. National Liberation, 즉 미국이 손 떼고 나가는 게 National Liberation, 민족 해방이고 PDR,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이라고 그래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한국이 이제 한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이른바 반미라는 게 한국에서 굉장히 일반적인 키워드가 된 거죠. 집회를 하면 뭐 이런 것들. 이거 뭐 항상 나오죠, 이런 것들. 뭐 대사관 앞입니다, 미국. 여기는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 앞이죠. 네. 이런 일들이 설마 하지만 진짜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대결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하지 않으면 이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 역사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들이에요.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둠은 확장되게 되는 겁니다. 북한이 또 하나 공을 들였던 게 뭐냐면요, 이런 것들입니다. 핵무기예요. 핵무기를 우리가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면 포기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북한은 1954년부터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김일성이 6.25 사변에서 패퇴되고 나서 미국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핵무기가 있어야 반드시 주체혁명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김일성 정말 대단한 인간이에요. 죽는 날까지 관뚜껑 들고 들어가는 날까지 오로지 통일을 위해서만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이 통일은 복음 통일과는 정반대는 주체혁명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핵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무기가요, 나중에는 90년대 중후반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러죠. 300만 명이 94년에서 99년 사이에 굶어 죽었는데 하루에 3,000명씩 굶어 죽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데도, 근데 이게 왜 벌어졌어요? 체제의 모순이겠죠. 배급하도록 돼 있고 다 공짜라고 돼 있는 사회주의인데 저 위에 자강도 지역부터 추방 지역이라고 하는 데부터 배급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김정일이. 평양 말고 다 끊어버렸어요. 아니, 배급을 끊을 거면 자유롭게 농사라도 짓게 해야 되는데 농사도 못 짓게 했어요. 그러면 농사를 못 짓게 할 거면 도망이라도 가게 했어야죠. 근데 도망도 못 가게 한 겁니다. 너무 탈북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90년대 중후반에는요, 철사줄 손바닥을 뚫고 굴비 두릅 엮듯이 끌고 왔다 그러죠. 공포심 주려고. 지금도 강제 낙태를 하지만 강제로 송환된 탈북 여성들이 임신해서 오면 강제로 낙태하죠. 지금은 약을 주거나 병원 가서 이렇게 긁어내는데 옛날에는요, 그 사람들 있는 데서 그냥 긁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가 아이를 숨통을 졸라가지고 죽이게 했다고 유엔 기록에 다 나오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간헐적으로 있어요. 90년대 중후반에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때 김정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김정일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통일을 하기 위해서다. 조금만 참으라 그랬어요. 주체혁명을 할 때가 올 것이다. 통일이 되기 바로 그 직전까지 와 있다. 핵무기가 완성되면. 그래서 99년도 5월 달에 노동신문에 김정일이 뭐라 그랬냐면은 인민이 고통받고 있는 건 알지만 그러나 나는 여기다가 자금을 쓴다.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300만 명의 피값으로 만들어내는 게 핵폭탄이었어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통일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돈을 주고 쌀을 주고 비료를 준다고 포기하겠습니다. 안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아니요. 핵무기가 이게 점점 업그레이드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통일과 무슨 관계가 있냐 하지만 직접 관련된 거예요. 안 그러면 기도가 산으로 가버리지. 이 핵무기가 임계치를 넘어버리는 걸 소형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미사일에 달아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 보드판 한 3개 합친 정도로 굉장히 크게 만드는 게 핵폭탄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험을 자꾸 하면 이제 작아져. 이거를 작게 만들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면은 여러 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가방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아져오면 그때부터 골치가 아파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쓸모가 없는데 만들어놔도 미사일에 달아서 소형화시켜버리면 어디든지 쏴서 날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다 망한 것 같아도 미사일 능력은 세계에서 6번째거든요. 근데 이게 작아졌을까요? 안 작아졌을까요? 작년에 작아졌죠. 5차 핵실험하고. 한국 정부가 이걸 인정했죠.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요즘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 작아진 핵무기가
레드라인을 넘는 게 또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몽고안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ICBM이라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게 뭐냐? 이 소형화된 핵무기가 이제는 대륙을 날라서 미국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몽고안이요. 또 하나는 수소폭탄이에요. 아, 미치겠죠, 이거 정말. 이 북한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ICBM 수소탄이 나오고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 현실이니까. 우리가 이 흑암과 어둠과 사다리지를 예수의 이름으로 깨기 위해서 뭐가 막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수소폭탄이 되면 뭐냐면요, 폭발력이 엄청 늘어나는데, 예를 들면은요, 원래는 원자폭탄이라는 게 핵폭탄이에요. 근데 이 원자폭탄이 2차 대전을 끝냈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원자폭탄 있죠. 이거보다 강해지는 게 수소폭탄인데, 예전에 62년도에 소련이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보다 3,800배가 강하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 3,800배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히로시마에서 떨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17만 명이 죽었단 말이죠. 그럼 곱하기 3,700 하면, 3,800 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소폭탄이 되면 그 폭발력이라는 거는 측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이 두 개 다 완성시켰다고 발표를 했어요. 지난 8월 달에. 근데 이게 과장된 얘기를 할지라도 1년 안에는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수소폭탄에 ICBM이 달려버리면 미국에 한 발만 떨어져도 미국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죠. 이 정도로 위협적이 돼버린 거예요.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와버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신경 안 써요, 사실은. 우리는 뭐 핵무기를 귀걸이를 걸든 콧구멍에 끼고 있든 뭐 우리는 담대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데, 근데 이게 국제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미국의 수소폭탄 ICBM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MD라고 해가지고 미사일 방어 체제라는 거로 대부분 막아내지만 한 발만 떨어져도 미국 사람들이 다 죽는 지경이 된다 그러면 미국은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러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한을 폭격해서 끝내버리든가 아니면 타협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 핵무기 미사일 능력이 너무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국 국민들 생각도 그렇고 한국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는 건 결사반대잖아요. 우리 붙어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게 절대 반대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ICBM 수소폭탄으로 북한 핵무기가 계속 업그레이드는 되고 있지만 북폭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언론에 가끔 기사가 나오지만 말폭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말만 하지 실제로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결사반대, 절대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아마 타협 쪽으로 갈 겁니다. 근데 이 타협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시간이 지나면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타협이라는 것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죠. 하나씩, 둘씩, 세 개씩 들어줘야 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제 타협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앞으로 이 핵무기 미사일이라는 게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가르쳐주는 일종의 바로미터 같은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려주는 시간표 같은 겁니다. 이미 소형화돼서 완성됐는데 ICBM 수소탄이 결합해서 미국까지 날아가는 수준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폭격할 수는 없다면 타협해야 되는데, 그럼 타협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여러 가지 외교, 안보, 통일 문제 단편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국민들이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이 미국에서 빠져나와서 점점 중국 쪽으로 가고 있죠. 왜 그러냐면요, 북핵 문제 때문에. 너무 고도화돼 버리는 거예요, 북핵이. 이러다 보니 한국이 미국에서 빠져나와서 중국 쪽으로 안 갈 수 없게 돼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강화됐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반대로 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가장 큰 목적은 뭐였는 거 아니? 무기 팔아먹는 것도 있지만 이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라는 새로운 안보 동맹을 제안을 했어요. 왜 이걸 제안하냐면요, 중국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요즘.
그리고 북한이 너무 사고를 치는 거예요. 북한과 중국을 막는 인도, 일본, 미국으로 연결되는 자유민주주의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자라고 미국이 계속 제안을 했었어요. 여기에 한국도 들어오라고 대통령에게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단편적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거절했죠. 처음 듣는 개념이다라고 거절했어요. 근데 사실은 백악관에서 한국 방문하기 전에 이번에 방문 목적은 이거다라고 발표한 내용이죠. 어쨌든 한국은 이걸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4일 뒤에 대통령께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는 1대1로라는 중국식 안보 결의에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기로 했어요. 이거 뭐냐면은 중국의 패권을 확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은 미국에서 이탈돼서 중국으로 가는 것이 이제 선명하게 갈라잡이를 한 상태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북한의 항무기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한미일 간에 어떤 연합 훈련을 하자라는 제안을 미국이 했어요. 항공모함 훈련을 하자 그랬는데 이걸 한국이 거절했죠. 그리고 중국 정부에는 3노원칙이라고 이것도 언론에 단편적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3노라는 건 세 가지 절대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중국 정부에 10월 말에 약속을 해줬어요. 이건 뭔고 하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운 게 사드 배치를 추가로 안 하겠다고 약속을 중국에 해준 겁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사드라는 미사일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남한으로 날아올 때 공중에서 사드 미사일을 날려서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핵무기가 저 지경이 되면은 교과서에 따르면 우리도 핵폭탄을 갖든가 미국의 핵폭탄이 들여오든가 밖에 없어요. 이 공포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결사반대 절대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핵무기를 우리도 갖지 않고 미국 것도 들여오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드를 한 대를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드라는 것은 핵미사일을 모두 다 막아내는 게 아니라 남한의 3분의 1밖에 못 막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지금 벌거벗은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든가 아니면 우리가 핵무기를 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한국이 거절했어요. 그러면은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사드를 추가 배치 안 할 뿐 아니라 이 안 하겠다는 것을 중국에 약속을 해준 거예요. 이게 3노의 첫 번째 노예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제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5천만 명 있지만 핵미사일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거든요. 우리는 담대하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든 미국은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미국은 한국에 28,000명 주한미군이 있단 말이죠. 20만 명의 주한미국인이 있어요. 아니 핵미사일이 그대로 노출시킬 수는 없어요. 미국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영화 보면은 한 사람의 사병을 구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군인들이 동원되는 나라입니다. 이러니까 최강국이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이런데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 안 하고 이걸 중국에 약속을 해줬다 그러니까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의 왼팔 같은 사람이죠.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거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이 그랬을 리가 있냐. 이걸 한국이 주권을 포기하는 건데 그럴 리가 없다 그랬어요.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죠. 한국은 중국한테 주권을 넘겨준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주한미군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라는 사람입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야 사드를 수도권에 우리가 추가 배치하겠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한국은 아예 중국한테 추가 배치 안 하겠다고 약속까지 해줬는데 미군은 추가 배치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얘기인즉 끝까지 한국이 반대하면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빠지겠다는 거예요. 한미 관계가 그다지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은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한미동맹이 강화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가고 있죠. 미국 언론을 보세요.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이번에 A4지 한 장 정도 되는 아주 긴 사설을 썼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남한이 중국에 굴복했다고 되어 있어요. bow to Beijing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미스터 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죠. unreliable friend, 믿을 수 없는 친구다고 얘기하면서요. undermine alliance, 한미동맹을 깼다라고 표현을 해버렸어요. working against US policy, 미국 정책과 against 하고 있다.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아니 이 한국이 살든 죽든 뭐 그거는 당신들 마음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미국의 수소폭탄 ICBM이 날라올 정도로 미국 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돼 있다면 동맹국 한국은 뭐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6.25 때 같이 피를 흘렸고 미국 사람들이 5만 명이나 여기서 죽었고 월남전에서 같이 참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분명히 피를 나눈 동맹국이라고 여겼는데 미국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까지 됐는데 어떻게 한국은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써놨어요. 복음 통일이 안 되면은요 북한의 어둠과 흑암과 사단해지는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이른바 핵무기 미사일 같은 위협과 공갈로도 내려오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주체 사상이라는 이 민족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있죠. 자, 이거로도 내려옵니다. 복음으로 북한의 흑암과 어둠과 사단해지는 깨지 않으면 역전됩니다. 복음 통일이라는 것은 북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뭐 대한민국은요 국민들이 원하면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 할 수 있어요. 모두 다 평등한 세상 다 만들 수도 있습니다. 쿠바 같은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가면 교회는 파괴됩니다. 당연하죠. 유물론과 무신론이 기초되어 있는데 반드시 수용소가 나옵니다.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은요 이게 법으로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온다고요. 아무리 무리수를 동원한다 그래도 모든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은 부정부패 세력 척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어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쿠바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소련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래서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요약을 해드린 겁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죠. 저는 한국 교회가 지켜져야 된다고 확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북한 선교는요, 복음 통일은요, 우리의 복음으로 북한을 침노하지 않으면 역전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어둠과 흑암과 사단해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져야 돼요. 이게 깨져야 그래야 한국의 교회가 지켜지고 동성애가 범람하지 않고 이슬람이 범벅이 되지 않고 유물론과 무신론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어느 순간 촉 빠진 것처럼 펑 하고 터져버리면요 샴페인처럼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거의 지금 임계치까지 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이 한반도에 전쟁 나게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경제 환란 벌어지게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 나라가 복음 통일해서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기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리가 무엇과 싸우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빌성 동상 38,000개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라고 선포하세요. 북한의 흑암과 어둠과 사단의 진이 여러분들이 좌파건 우파건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니까요. 북한에 있는 저 고난받고 있는 동포들이 하루빨리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체 사상이라는 흑암과 어둠과 사단의 진,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 그래서 한국 사람들, 청년들 태반이 10명에 9명은 사회주의를 지지하죠. 요즘. 사회주의 영, 공산주의 영이 번져버린 지금 이 시대에 이 흑암과 어둠과 사단의 진이 한반도에서 떠나가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복음으로 통일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였어요. 이제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 못 드리지만 사실 김정은 정권은요 할 때까지 갔어요. 건강도 안 좋아요. 이제 완전히 코너는 몰려있는데 거의 뒤에 있는 어둠이 흑암이 사단해지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오기 전에 캄캄한 겁니다. 어차피 저 어둠은 깨져요. 그런데 깨지기 바로 직전이 제일 칠흑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일성 동상 38,000개는 다 무너질지어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이제 한반도에 저 북한에 있는 저 죄 없는 자들의 피를 땅에 쏟게 만드는 악인이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김정은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북한에도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요 거의 다 왔다니까요. 조금만 더 차면은요 전혀 예측하지 못할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김정은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못해요.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어느 날 갑자기 북한에서 11.6 사건, 남한의 11.6 사건 같은 게 북한에 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가 정변이나 쿠데타로 등장을 하는데 해필이면 이 새로운 지도자가 북한의 지하 기독교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은요, 암담하고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암담해지고 절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사단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겁을 주고 두렵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믿는 게 아니에요. 귀에 들리는 거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이 말씀이 한 번 더 위에 임하면은요, 북한이 지하 기독교인이 새로운 지도자가 돼서 갑자기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러면은 보험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포합니다.